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작은 용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진실과 용기의 이야기예요. 샵 제한장 황금빛 함정. 부산 해운대의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봄비가 간간히 내리는 하늘은 마치 이날의 사건들을 예견하듯 흐릿했죠. 서지연 65세의 이 여성은 오랫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했고 두 자녀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쁜 일상에 쫓겨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서지연 씨의 삶은 크게 기복 없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한 광고 메시지가 지연 씨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단돈 15,000원, 해운대에서 외도까지 왕복 페리 티켓과 점심 식사가 포함된 하루 투어. 오늘만 특별 할인. 지연 씨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너무 싸서 의심스러웠지만 평소 바다를 좋아했던 그녀에게 이 기회는 놓치기 아까웠죠. 게다가 마침 다음 날은 아무 일정도 없었어요. 이렇게 싸면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15,000원이면 그저 페리 티켓 값만으로도 싼 가격이었기에 지연 씨는 직감을 무시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그렇게 그녀의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됐죠. 다음 날 아침 7시 지연 씨는 해운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가방에는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녹음기는 예전에 일할 때 회의 내용을 기록하던 습관으로 아직도 가끔 중요한 대화를 녹음하곤 했어요. 정류장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지연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장년층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40명 가까이 되었을 때 투어 가이드가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투어의 가이드 한소라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한 가이드는 예상보다 젊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선명한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마치 TV 쇼핑 호스트처럼 활기찼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도의 풍경과 맛있는 해산물 점심을 즐기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지연 씨 옆에는 홀로 온 듯한 노신사가 앉았어요. 깔끔한 모습의 그는 지연 씨에게 가볍게 인사했죠. 혼자 오셨어요? 지연 씨가 물었을 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내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도 여행은 계속해야죠. 아내가 항상 더 많이 여행하라고 했거든요. 심장이 살짝 아파왔어요. 지연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더 꽉 쥐었죠. 저도 비슷해요. 우리 모두 좋은 하루 보내요. 버스는 부산의 번화가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마치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씻어내는 듯했죠. 사람들은 점점 더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일부는 창문 너머의 풍경을 휴대폰으로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가이드 소라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 후 저희는 페리 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특별한 곳에 들를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버스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웰리스 라이프 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이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의료 시설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여러분, 이곳은 최신 건강 기술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평소 같으면 입장료만 3만 원인데 오늘은 저희 투어 손님들에게 특별히 무료로 개방했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건물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도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내렸죠.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직원들이 넓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실내는 약간 어두운 조명과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죠. 잠시만요.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옆에 있던 노신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리연 씨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에 그냥 따라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홀에는 여러 종류의 안마의자와 의료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여러분, 잠시 앉아서 쉬시면서 저희 제품을 체험해 보세요. 특히 이 마법의 건강 방석은 혈액순환 개선과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김 박사라고 소개했지만 어떤 분야의 박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죠. 이 특수 방석은 일본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인체의 경혈점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이 방석을 사용한 후 만성 통증이 사라진 사례가 수백 건이나 있습니다. 화면에는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방석을 사용한 후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의 간증 영상이 나왔어요. 꽤 설득력 있게 보였지만 지연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직원들은 재빨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제품을 체험해 보라고 권유했어요. 지연 씨도 한 직원에게 둘러싸였죠. 어머니, 어깨나 허리 아프신 데 있으세요? 이 방석에 5분만 앉아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지연 씨는 마지못해 방석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느낌은 없었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효과를 강조했죠. 어떠세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건 방석 안의 특수 광물이 인체의 기치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연 씨가 방석에 앉아 있는 동안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방석의 가격표였죠. 무려 250만 원. 그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해도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왜 가격표가 저렇게 작게, 그것도 방석 뒤쪽에 붙어 있는 걸까요? 의심이 커져갔어요. 5분 정도 앉아 있은 후 직원은 지연 씨에게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만 참여해 주시면 돼요. 지문만 살짝 찍어 주시고요. 태블릿 화면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 약관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었어요. 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자 직원은 더 친절하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그냥 체험 소감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에요. 지문을 찍으시면 작은 선물도 드린답니다. 지연 씨는 약관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너무 작은 글씨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노안이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듯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결제 완료
180만 원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구매 약관에 동의하셨네요. 지문이 찍혀 있잖아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문조사라고.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건 사기였어요. 무료 체험을 미끼로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는 수법이었죠.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살짝 켰어요. 취소해 주세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계속 항의하자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답했어요. 네, 물론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 절차는 본사를 통해야 하고 오늘은 주말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취소 수수료 10%가 발생한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지연 씨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투어 참가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카드를 꺼내 결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대부분 혼자 온 노인들이라 제대로 항의하기도 어려워 보였어요. 지연 씨는 녹음기를 계속 켜둔 채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포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두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죠. 12번 할머니 서명 받았어. 카드 없다고 하는데 현금 인출하러 나가자고 해. 좋아. 오늘 실적 좋네.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제일 쉬워. 지연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강매가 아니라 조직적인 노인 사기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와 버스를 찾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분명 페리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지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살폈어요.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열었어요. 다행히 그녀가 있는 곳은 부산 외곽의 한 상업지구였고 가까운 경찰서까지는 도보로 약 30분 거리였죠. 가야겠어요. 다른 분들도 구해야 해요. 지연 씨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냥 떠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죠. 안에는 아직 속아 넘어가고 있는 투어 참가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센터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적어도 나오는 사람들에게 경고라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약 20분 후 첫 번째 참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건강방석과 여러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럽거나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기요, 잠시만요. 지연 씨는 한 노부부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방금 제품을 구매하셨나요? 노부부는 지연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에 조금 마음을 열었죠. 네, 방석 하나랑 영양제를 샀어요. 생각보다는 비쌌지만 건강에는 투자해야죠. 혹시 계약서나 영수증을 확인해 보셨나요? 가격이 정확한지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본 후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노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300만 원이라고, 우리는 18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지연 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예상대로였죠. 영수증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환불 정책이 적혀 있을 거예요. 노신사가 영수증을 뒤집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구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취소 시 위약금 30% 발생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이건 사기야. 당장 들어가서 환불받아야겠어.
노신사가 화를 내며 다시 센터로 향하려 했지만 지연 씨가 그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경찰서로 가려고 해요.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센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혼란스러워하는 노인들, 화가 난 중년 여성들,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연 씨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저도 같은 투어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혼자서 항의하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몇몇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연 씨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아까 지연 씨 옆에 앉았던 노신사도 있었죠. 저는 이미 2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카드로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했대요. 방석 2개의 영양제 세트까지. 또 다른 노인이 말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설문조사나 체험 소감을 물어본다며 지문을 찍게 하고 그것이 구매 동의로 처리되는 수법이었죠. 약관은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직원들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며 넘어갔던 거예요. 제가 녹음한 것이 있어요.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요. 지연 씨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15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서로 향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두려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그냥 돌아가기로 했죠. 지연 씨는 그들의 연락처라도 받아두었어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까지는 택시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차례로 진술을 시작했죠. 처음에 담당 경찰관은 그저 일상적인 민원처럼 대했어요. 노인들이 비싼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는 흔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지연 씨는 침착하게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12번 할머니 서명 받았어. 카드 없다고 하는데 현금 인출하러 나가자고 해. 좋아. 오늘 실적 좋네.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제일 쉬워. 녹음 내용을 들은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각의 증거였으니까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지연 씨가 계속했어요. 한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하면 빨리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도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가 인력을 요청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모든 분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샵샵 제도장 침묵의 벽을 부수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진술하느라 지쳤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오랜만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기분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런 사기 수법이 오늘 처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도 창피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더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 실력은 기본적인 수준이었지만 검색은 할 줄 알았죠.
노인 대상 사기, 건강 제품 사기, 무료 투어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죠. 무료 여행, 건강검진, 효도 관광 등의 이름으로 노인들을 모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만연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그녀가 더 깊이 조사하던 중 한 뉴스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실버 타겟팅 늘어나는 노인 대상 사기와 취약한 법적 보호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 따르면 이런 사기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어요. 피해자 대부분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었죠. 지연 씨는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도 작년에 비슷한 수법으로 500만 원을 날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기꾼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노인들을 노리는 건 정말 비겁한 짓인데 댓글을 읽다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죠.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점, 더 많은 피해자 찾기. 2점, 언론에 알리기. 3점, 법률 자문 구하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어제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죠. 서 선생님, 저 박민철이에요. 어제 경찰서에서 뵀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날 오후 지연 씨는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박민철 씨를 만났어요. 67세의 그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 이번 사기로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죠. 어제 경찰서에서 나온 후에 제가 좀 더 조사해 봤어요. 민철 씨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웰리스 라이프 센터가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명을 자주 바꾸면서 활동해 왔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3번이나 이름을 바꾸었고 매번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라지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더 큰 문제는 민철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합의로 끝나거든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경찰만 믿고 있다가는 이 일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겠네요. 지연 씨와 민철 씨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를 찾기로 했어요. 민철 씨의 딸이 SNS 사용에 능숙했기에 그녀의 도움을 받아 샵 노인 사기주의, 샵 웰리스 라이프 피해 같은 해시태그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다음으로는 지역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지연 씨가 녹음한 증거가 있었기에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민철 씨는 예전에 학교에서 알게 된 기자 한 명을 떠올렸어요. 오래된 인연이었지만 한번 연락해 보기로 했죠. 마지막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했어요. 민철 씨의 조카가 변호사였는데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연 씨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해요. 며칠 후 그들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린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50명이 넘는 피해자가 연락해왔죠.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고 금액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민철 씨가 연락한 기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MBC의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의 취재팀이었죠. 그들은 지연 씨의 녹음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심층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 선생님,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취재팀 김현우 기자가 지연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사기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팀은 지연 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촬영했어요. 지연 씨는 처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침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지연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특히 우리 노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서지연 할머니, 샵 침묵하지 않는 노인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연 씨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 이틀 후 웰리스 라이프 센터 측에서 그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요? 지연 씨는 편지를 읽으며 놀랐어요. 증거가 있는데도요? 법적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방송에서 빠지라는 경고도 받았죠. 심지어 아파트 우편함에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는 내용의 쪽지까지 발견됐어요. 하지만 이런 위협은 오히려 지연 씨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겁주면 물러설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못 겪어본 일이 어디 있나. 지연 씨는 민철 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히려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싸워야겠어요. 민철 씨의 조카인 변호사 박준호는 지연 씨를 위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는 한편 오히려 사기 혐의로 웰리스 라이프 센터를 고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죠. 서 선생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준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연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공동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형사 사건이 된 거죠. 한편 경찰도 더 이상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됐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공식 수사팀을 꾸리게 됐으니까요. 서 선생님 덕분에 큰 사건이 되었네요. 담당 형사가 지연 씨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단순 민원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사기단이었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 웰리스 라이프 센터는 전국 13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었고 최근 3년간 1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서 총 3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들은 여행사, 건강기능식품 회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해왔죠. 샵샵 제세장 겨울 끝에 새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2달이 지났어요. 지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조용히 산책하던 일상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그녀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법정 증언을 준비하느라 바빴죠. 서지연 씨는 이제 실버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노인 대상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처럼 지연 씨는 어느새 노인 권익 보호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나섰을 뿐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 씨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뿐이죠. 우리 노인들이 더 이상 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어 웰리스 라이프 센터의 대표와 핵심 임원 7명이 구속됐어요. 또한 전국 각지의 지점장과 직원들도 50명 이상 입건됐죠. 검찰은 이들을 사기,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도 준비했고, 더 나아가 노인 대상 사기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도 시작했죠. 지금의 법 체계는 노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요. 지연 씨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증언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공청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 모두 지연 씨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죠. 지연 씨의 제안으로 노인 소비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약 취소 기간을 연장하며 노인 소비자를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존중하지만 실제로는 보호하지 않아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지연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린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지연 선생님. 저는 한소라라고 합니다. 지연 씨는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기억해냈죠. 그녀는 바로 웰리스 라이프 센터의 투어 가이드였어요. 무슨 일로? 지연 씨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소라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서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지연 씨는 소라를 안으로 들였어요. 차 한 잔을 내오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사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 가이드라고만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 조직이었던 거죠. 소라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그곳의 영업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하지만 높은 급여와 인센티브에 유혹되어 눈을 감았다가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됐죠. 선생님 방송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소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부 자료들, 고객 명단, 매출 기록, 심지어 임원들의 비밀 계좌 정보까지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고 싶은데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소라의 진심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가져온 자료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죠. 일단 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해 볼게요.